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벤치프레스를 할 때 신경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힘을 쓰려면 이 바벨이라는 물체에 힘을 저희가 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이라는 물체는 이 중력 방향에 대해서 힘을 작용하게 되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대되는 힘을 가장 잘 만들었을 때 이 바벨이라는 물체를 다루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도 발로 지면을 밀죠. 스쿼트를 백스쿼트를 할 때도 발로 지면을 밀어서 바벨을 상승시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벤치프레스에서 우리가 발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날개뼈입니다. 날개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을 보시다시피 바벨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움직일 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될 때 보시면 팔로 이렇게 밀게 될 때 지면과 직접적으로 이 바벨의 무게를 연결하고 전달해주는 이 신체 부위는 날개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바벨을 뽑고 나오셨을 때 이렇게 뽑고 나왔을 때 이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바벨의 무게를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그대로 벤치로 보내주는 겁니다. 벤치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는 힘을 쓸 때 이렇게 미는 힘을 쓸 때 이 지면 반발력, 이 바벨을 위로 상승시키는 지면 반발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바닥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장점을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날개뼈가 충분히 벤치 쪽으로 붙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의 무게가 팔을 타고 이 팔꿈치를 타고 어깨를 타고 몸통을 거쳤다가 벤치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나왔을 때 이 바벨의 무게를 날개뼈를 통해서 바로 벤치로 이렇게 심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심어 주신다면 그러면 바벨의 이 미는 힘을 몸통을 거치지 않고 물론 아예 0% 거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지나가긴 하지만 비교적 더 효과적으로 이 벤치로 바벨의 무게를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훨씬 덜한 거죠. 예. 바벨의 무게를 벤치로 심어주는 거 요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처음에 벤치프레스를 학습할 때.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할 때, 바벨의 무게를 벤치로 심어주는 거를 말로써 표현을 할 때, 보통은 후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후인이라는 거는 날개뼈가 이렇게 몸의 중심선, 여기가 몸의 중심이라 치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날개뼈가 여기 있다 치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모이는 거를 후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표현할 때는 저희가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이런 날개뼈가 이렇게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 때 방금 제가 만들어냈던 모션을 표현을 할 때는 후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 굳이 따지자면 후인이라는 단어가 완벽하게 그런 모션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 후인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후인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날개뼈를 모은다고 내가 생각하고 모션을 만들었을 때 그게 완벽하게 바벨이 이 벤치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이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에 대한 거를 실제로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사람마다 가진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실행되는 결과값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후인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후인보다는 그냥 이 바벨의 무게를 얻고 나와서 이 무게를 그대로 밑으로 벤치 쪽으로 심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후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날개뼈의 모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후인만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아쉬울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벨의 무게를 벤치로 심어줘라. 네, 그 부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언렉을 할 때도 요거랑 비슷한 관점으로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언렉을 할 때도 결국에는 이게 100kg가 됐든 200kg가 됐든 이 무게를 우리가 바벨에서 뽑아 나오려면 결국에는 팔로 이걸 얹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힘을 쓸 때 이 날개뼈가 잘 뿌리 내려져 있어야 바벨을 효과적으로 힘의 누수 없이 바벨을 밀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은 관점으로 바벨을 뽑아 나올 때도 안정적인 날개뼈의 지지대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 바벨의 무게를 떠서 가져올 때도 지지점이 훨씬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바벨을 뽑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뽑으실 때도 요거를 생각을 하셔서 그냥 내가 이렇게 편하게 그냥 누웠다. 누운 상태에서 바로 뽑는 게 아니고요. 누워 상태에서 바벨을 잡기 전에, 잡은 상태에서 날개뼈를 미리 벤치 쪽으로 한번 박아 놓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벨을 잡은 상태에서 고정점을, 이 날개뼈의 고정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등을 받쳐서 얘를 가지고 오시면 훨씬 가져오시기 편하죠. 고정점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20kg라는 무게를 밀고 들기 자체가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설명이 조금 모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미는 힘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 미는 힘을 지지하는 지지대를 잘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벤치프레스를 처음 배울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날개뼈 중에서도 우리가 날개뼈가 굉장히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날개뼈의 어느 부분을 지지를 하라는 거지 하고 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날개뼈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더 지지를 하느냐 요거를 또 강조함으로써 큐잉이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어깨 관절이 있는 요 견갑극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개뼈를 이렇게 만져보면 뼈처럼 이렇게 극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요 부위인데 요 부분을 좀 강하게 벤치로 밀착시키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어깨 관절의 이 회전축이 거의 그 부분에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날개뼈의 특정한 랜드마크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회전축에 가장 적합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구조물인 견갑극 부분을 강하게 벤치 쪽으로 이렇게 밀착시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견갑극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 만져보시면 뼈 같은 거 우리 만져지죠. 로우바 스쿼트 견착할 때 견갑극 바로 위에 견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견갑극 부분, 그래서 네이버에 견갑극이라고 견갑골극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부위가 정확히 어떤 포인트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견갑극 부분을 강하게 밀착시키셔야 되고 견갑극은 어깨 관절의 이 시상면에서 회전축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밀착시킨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언렉할 때 그리고 우리가 무게를 실질적으로 다룰 때 안정적인 지지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신경을 쓸 거는 다리를 쓰는 것입니다. 다리를 쓰는 것. 우리가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힘을 쓰게 되지만 이 바벨의 무게가 이렇게 실리잖아요. 견갑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극 부분으로 실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기에 있는 체중이나 머리에 있는 체중이 여기로 다 집중되게끔 해주시면 이 서포트가 훨씬 견고하게 잘 눌러지겠죠. 지면으로 견고하게 잘 눌러지는 효과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있는 체중을 이 견갑 극 부분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다리를 좀 써주시면 좋은데요. 다리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밀어줌으로 인해서 가슴이 이렇게 체스트업이 잘 유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발에 있는 체중, 이 허벅지 체중, 엉덩이 체중, 몸통의 체중 모든 게 이쪽으로 이 우리가 견갑극이라고 하는 포인트로 향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 우리가 지지하는 이 서포트 부분에 더 강한 압력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다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리를 잘 밀어주셔야 되고 그 부분이 다리에 있는 체중을 이 서포트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체중을 몰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견고한 지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밀므로 인해서 이 미는 것이 체스트업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견갑극이 잘 고정이 돼 있다면 힘 전달이 잘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가슴이 들리겠죠. 그래서 다리가 밀림으로 인해서 흉추가 들릴 수 있도록 체스트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흔하게 생기는 문제점은 허리가 너무 많이 꺾이는 경우가 있으세요. 허리가 요추가 과하게 꺾여서 내가 레그 드라이브, 다리를 미는 힘을 쓰면 허리가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둔근을 수축시켜서 고관절을 잠궈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가 덜 꺾이기 때문에 이 다리로 미는 힘이 허리에서 뭔가 꺾여져서 누수가 생기는 게 아니고 흉추로 가슴이 들리는데 전달이 조금 더 잘 되시게 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이제 영상을 켜놓고 말하는 게 좀 어색해서 약간의 설명에서 비약이 좀 있긴 했지만 그 다리를 밀므로 인해서 가슴이 들려지고 그것이 잘 됐을 때 이 뒤쪽으로 누르는 힘들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허리가 너무 꺾인다면 엉덩이에 힘을 줘서 둥근을 꽉 잠궈서 골반을 잠근 상태에서 다리를 밀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밀게 되시면 그죠? 흉추가 들리는데 조금 더 힘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엉덩이가 힘을 안 준 상태에서 이렇게 미시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굉장히 많이 꺾여요. 그래서 여기서의 강성이 없기 때문에 힘이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강성이 없는 곳에서 누수가 다 일어나고요. 그러면 다리를 미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겠죠. 물론 안 미는 것보단 나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강성을 만들어 주시면 스티프함을 만들어 주시면 다리 미는 힘이 흉추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고관절에 엉덩이에 힘을 줘서 고관절에 강성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허리가 꺾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리 미는 힘이 여기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리 미는 거에 체중이 다리를 밀므로 인해서 모든 체중이 여기로 집중되는 것을 방해하게 돼요. 여기 강성이 없으면. 그래서 엉덩이에 힘을 준 상태에서 다리를 밀어서 체스트업을 강하게 해주셔야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엉덩이 힘 준 상태로 다리를 밀어서 가슴을 드는데 힘을 써라. 네, 그렇게 요약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바벨을 잡을 때 손목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 흔하게 요거는 많이 아시고 계시는 건데 바벨을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보는 제가 벤치프레스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늘에서 보는 뷰라고 생각을 해보면 손바닥을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어려운 상위 테크닉들 많이 있잖아요. 뭐 재패니즈 그립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방식들 많이 있는데 그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급자분들이나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은 아니고 처음 벤치프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라서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바닥 이렇게 폈을 때 우리가 이 손바닥의 최대한 아랫부분에 잡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손목에 토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서 내가 윗부분에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손바닥의 윗부분에 잡으시면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돼요. 꺾이거나 세워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움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꺾였을 때 손목에 토크가 많이 걸려서 손목이 꺾여서 아파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손바닥의 아랫부분을 잡아서 우리가 이 요골과 척골이라고 하는 뼈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선상에 바로 위에 바벨이 받아야 돼요. 그 바로 위에.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보통은 이렇게 아래쪽을 잡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손목에서 회내를 만들거나 우리가 회내라고 하는 것은 손목의 이런 움직임입니다. 팔꿈치를 움직이지 않고 손목에서만 이 팔뼈에서만 움직임이 나서 회내를 만들어서 엄지를 회내를 만들면 조금 이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잡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은 팔꿈치의 이 상완골의 내외전, 상완골에서 내외전을 만들어서 내외전을 만들면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내려가죠.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우리가 안전한 그립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잘 해서 뽑고 나오셔야 손목에 이제 부담이 없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보통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 운동하시는 회원분들한테 지도를 할 때 손목 그립에서 잡을 때 잘 지도할 때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처음에 뽑을 때 있죠. 처음에 뽑을 때 팔꿈치가 어느 정도는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벨을 이렇게 뽑아서 나오잖아요. 뽑아서 나올 때 만약에 팔꿈치가 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팔꿈치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벨을 뽑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이 팔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게 돼요. 사선 위쪽으로. 그래서 바벨을 멀리 이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팔꿈치를 충분히 열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멀리 감으로 인해서 이 멀어지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 잡았던 손목의 포지션이 달라지고 원래는 잡았던 언렉하기 전에 잡은 포지션 그대로 가져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팔꿈치를 이렇게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멀리 그러니까 이런 데 부딪히죠 보통 이렇게 한참 멀리 돌아옴으로 인해서 손목에서 포지션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처음 세팅했던 변수들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손목에서 포지션 변화로 인해서 느슨함이 생겨서 손목에도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팔꿈치를 등을 아까 제가 박은 벤치로 박아놓은 상태에서 바벨을 뽑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처음에 등을 박아 놓을 때 너무 하강을 많이 해버리면 견갑을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버리면 팔꿈치를 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뽑을 때 손목 포지션의 변화가 생겨서 손목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날개뼈를 원래 본디 우리가 이제 날개뼈를 이렇게 뒤로 보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아니다. 요거는 그쵸.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강을 한 상태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견갑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는. 그래서 뒤로만 보내주시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어느 정도 열어서 바벨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각도상 잘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뽑으면 이렇게 긁죠 뒤에를 긁고 멀리 돌아서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서 손목 포지션이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등을 잘 박아서 팔꿈치를 이렇게 열잖아요. 열어서 날개뼈를 서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조금만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날개뼈를 하강해서 긁으면서 가져오면 손목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손목에서 어떤 불안정성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날개뼈를 강하게 모으고 팔꿈치를 연 상태에서 강하게 모아주세요. 팔꿈치를 요게 아니고 요 상태에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등을 받쳐서 가져오시면 보시다시피 손목에서 큰 포지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지킨 상태에서 뽑으시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언렉할 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내리는 걸 하지 마시고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를 열어서 등을 서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짝만 뽑아 나올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팔꿈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뽑아 나오면은 굉장히 먼 길을 돌아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손목에서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벤치프레스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네, 감사합니다.